수질은 공기질과 함께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환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연 상태의 물에는 흙이나 유기물 조각,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고체의 입자로부터 산소,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용해가스, 이온, 중금속과 같은 용해된 무기물질, 포름알데히드, 페놀, 살충제, 제초제, 기름과 같은 유기물, 대장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효소, 조류, 알이나 유충과 같은 생명체 등 다양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질 등급은 다양한 지표들의 조합으로 결정되는데 물의 사용 목적이나 국가에 따라 사용되는 지표와 허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수질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는 혼탁도, 용존상소 농도, 총 용존가스 농도, 화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유기탄소 총량, 산화환원 총량, 산도, 인질소와 같은 영양물질 총량, 미생물 수치 등이 있습니다. 수질의 측정은 용도와 목적에 따라 일정 주기로 샘플링하여 실험실 수준에서 분석하거나 연속적 모니터링을 필요로 합니다. 수질의 측정 및 관리는 상수도, 정수기와 같이 마시는 물의 생산 분배, 폐수 처리, 하수 처리장의 배출 수질, 자연하천, 호수, 바다와 같은 환경 모니터링, 수영장이나 수족관뿐만 아니라 열수 및 냉각수 배관의 스케일링 관리, 주조 및 음료수, 발효식품 생산 이외에 물을 사용하는 모든 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됩니다. 여기에서는 수질의 연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를 크게 전기전도 방법, 전기화학적 방법, 광학적 방법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손쉬운 방법이 전기전도도 방법인데 수용액에 전극을 담구어 전도도를 측정하여 물속의 이온 농도를 간접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물의 전기전도에 대하여 설명하기 이전에 용액과 전극의 접합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산소와 수소가 비대칭적 구조로 결합하고 있어 폴라라이즈 되어 있는데 산소 원자 쪽이 양의 전위를, 수소 원자가 붙어 있는 쪽이 음의 전위를 띠어 폴라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전극은 전도도가 높은 금속과 같은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컨덕션 밴드에 충분한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물에서는 물 분자들이 임의로 배치되고 열 에너지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움직입니다. 물에 전극이 삽입되면 표면에서 고체 전극과 물이 접합을 형성하는데 반도체의 pn 접합과 유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 분자는 폴라라이즈 되어 있는 반면 전극은 자유전자 농도가 높기 때문에 전극 표면에서 물 분자의 양의 분극쪽인 산소가 전극 표면 쪽을 향하고 음의 분극을 띠고 있는 수소 쪽은 용액 쪽으로 정렬되어 층을 이루게 됩니다. 경계면에서 물 쪽으로 갈수록 이러한 정렬이 흐트러져 물 분자들이 랜덤하게 움직입니다. 전극에는 자유전자 농도가 높기 때문에 물과 전극 경계면 안쪽의 자유전자가 용액으로 확산되어 들어가 전극 표면 안쪽은 전자를 잃어 양의 전위를 띠며 표면 바깥쪽의 용액은 전자를 받아 음의 전위를 띠는 접합면이 형성됩니다. 이와 같이 확산된 전자에 의하여 형성된 전위차를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하며 빌트인 포텐셜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기장에 의한 힘과 전자 농도에 따른 확산이 평형을 이룬 상태를 열적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물과 전극 사이의 접합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더블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때 접합면에는 양의 전위를 띤 전극 표면 내부와 음의 전위를 띤 수용액층이 서로 마주보면서 커패스턴스를 형성합니다.
빌트인 포텐셜보다 작은 전위가 물과 전극 사이에 인가되면 전극과 물 사이의 전자 교환이 일어나지 않아 산화와 환원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며 접합면은 비교적 큰 캐패시턴스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물에 용해되어 있는 무기물의 농도는 가장 기본적인 수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대부분 이온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소금의 농도를 염도라고 하는데 소디움 클로라이드만을 분리하여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염료들의 총량을 측정하여 표준 염화칼륨 농도로 노멀라이즈하여 환산한 값을 사용합니다. 유사한 다른 지표로는 토탈 디솔브드 솔리드 TDS를 사용하는데 이는 1리터의 물을 증발시키고 남은 물질들의 무게를 말합니다. 따라서 염도와 TDS는 표현이 다를 뿐 서로 환산될 수 있는 물속 무기물 농도 지표입니다. 염도를 측정하는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물을 증발시킨 후 남아있는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거나 밀도나 비중 또는 굴절률을 측정하여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정확도가 낮고 기구적인 복잡도로 인하여 오늘날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물의 전도도가 이온 농도의 비례함을 이용하여 전도도를 측정하여 환산함으로써 염도나 TDS를 측정합니다.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서는 폴라라이즈된 물 분자들이 이온을 둘러싸고 있게 되는데 이온의 극성에 따라 물 분자들의 정렬 방향이 다르게 정렬되며 그룹을 형성합니다. 염류가 있는 물에 다음과 같이 전극을 삽입하고 전압을 인가하면 이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여 전극에 다다르게 됩니다. 전극과 용액의 접합면에 빌트인 포텐셜보다 높은 전압이 인가되면 전극과 이온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아 각 전극 표면에서 산화 또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 물이 전기분해됩니다. 이와 같이 전자 교환이 일어날 때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이클릭 볼타메트리라고 하는데 수질의 연속적 모니터링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산화 환원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이온의 이동에 따른 전류를 측정하기 위하여 빌트인 포텐셜보다 낮은 전압을 인가하면 전극과 용액의 경계면은 각각 커패시턴스로 동작하며 전자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커패시턴스를 극복하고 이온의 이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교류전압을 인가하고 교류전압과 교류전류 비율로 정의되는 컨덕티비티를 측정하면 용액은 이온 농도에 반비례하는 저항이 직렬 연결된 회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용액에서 이온의 이동 속도는 물 분자의 영향을 받아 도체 또는 반도체에서의 캐리어 이동 속도에 비하여 매우 느리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주파수 교류 신호가 사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전극 자체가 수용액과 화학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전도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속 전극보다는 그래파이트 전극을 주로 사용합니다. 전도도는 이온의 이동에 따른 특성을 나타내지만 산화와 환원 반응에 기반한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다양한 수질 지표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기화학적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전해질 용액을 담고 있는 두 개의 헬프셀을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솔트 브릿지로 연결하고 각 헬프셀에 잠겨 있는 금속 전극 사이의 전이차가 발생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두 전극을 서로 연결하면 두 개의 헬프셀 중 한쪽 헬프셀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며 다른 쪽 헬프셀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느 쪽이 산화가 일어나고 어느 쪽이 환원이 일어나는지는 각 헬프셀 중 산화가 더 잘 일어나는 셀이 산화가 반대쪽 헬프셀에서는 환원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성에서는 왼쪽의 KCl 헬프셀에서 산화가
오른쪽의 철 수용액에서 환원이 일어납니다. 왼쪽 헬프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산화 반응에 의하여 AgCl이 Ag 전극 표면에 형성되고, 이때 발생한 전자는 전선을 통하여 반대쪽 헬프셀로 전해지게 됩니다. 오른쪽 헬프셀에서는 삼가철 이온이 전자를 받아 안정된 이가철 이온으로 환원됩니다. 이때 각 전극과 소용액 사이에 발생하는 전이차를 일렉트로드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각 소용액에서 산화 환원을 일으키는 물질의 농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두 전극 사이에서 측정되는 전이차는 각 하프셀의 화학적 상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하여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 셀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 헬프셀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측정 중 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전기화학적 시스템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이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를 기준으로 삼는데, 수소이온 농도가 정확하게 1몰로 유지되는 수용액에 잠겨있는 백금 전극으로 구성하고, 이 전극에 발생하는 전이를 모든 전기화학적 전이의 기준, 즉 0V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수소 전극은 수용액에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수소가스 압력 등 조건을 유지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일정한 조건이 유지될 수 있는 레퍼런스 헬프셀을 구성하고, 이 헬프셀과 표준수소 전극 헬프셀로 구성된 전기화학 시스템에서 표준수소 전극과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전이차를 측정하여 기준값으로 삼습니다. 실제 측정에서는 일렉트로드 포텐셜을 알고 있는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하나의 헬프셀로 사용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수용액과 전극으로 반대쪽 헬프셀을 구성하여 두 전극 사이의 전이차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은 전기화학 시스템에서 왼쪽의 헬프셀에 충분한 양의 솔리드 KCl 덩어리를 넣어두면 레퍼런스 셀의 수용액은 항상 KCl 농도가 포화된 상태로 손쉽게 유지될 수 있어 오른쪽 헬프셀에서 일어나는 산화 또는 환원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산화 환원제가 용해되어 있으며, 측정하고자 하는 물의 총체적인 산화 또는 환원 능력을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ORP라고 합니다. ORP를 측정하기 위한 프로브는 왼쪽에서 설명한 KCl 기준 전극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이온이 전달될 수 있는 멤브레인으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와 외부 측정 대상 용액 사이의 솔트 브릿지를 구성합니다. 측정 대상 용액과 직접 접촉하는 바깥쪽에는 다음과 같이 백금 전극을 형성합니다. 이와 같이 구성된 ORP 프로브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에 담그면 왼쪽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것과 같은 전기화학적 시스템이 구성되어 두 전극의 전이차로부터 측정 대상 물에 어느 정도의 산화 또는 환원제가 들어있는지를 환산하여 구합니다. ORP는 기본적으로 모든 산화 환원제의 반응이 모두 합하여진 결과이며, 산화 환원제의 종류를 구분하여 내지는 못합니다. 다만 특정 이온만을 전달할 수 있는 멤브레인을 사용하여 솔트 브릿지를 구성하면 산화 환원제의 종류를 제한하여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화학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pH는 다른 수질 지표 측정 시 항상 함께 측정되어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질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pH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소이온에만 반응하는 특별한 전기화학 시스템을 구성한 하이드로젠 프로브를 사용합니다. 하이드로젠 프로브는
기본적으로 중성으로 맞춰져 있는 HCl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와 측정 대상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의 차이를 측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pH 7로 맞춰져 있는 HCl 용액을 특별한 유리구에 밀봉하고 AgCl 전극을 설치합니다. 이때 이 유리구는 수소이온이 확산되어 들어갈 수 있도록 리튬 도핑이 되어 있는 매우 얇은 유리를 사용합니다. 유리구 안쪽에서는 유리구 안쪽 표면과 HCl 용액 접합이 형성되고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가 높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유리로 확산되어 들어감에 따라 용액 쪽에는 네거티브 전이가, 유리 안쪽 표면에는 포지티브 전이가 형성되어 전이차가 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리구 바깥쪽 표면과 측정 대상 용액의 접합면에서도 수소이온 확산이 일어나 전이차가 발생하는데, 전이차의 방향은 유리구 안쪽 표면과 반대 방향이 됩니다. 바깥쪽 측정 대상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가 안쪽 용액과 동일하다면 안쪽 유리 표면과 바깥쪽 유리 표면에 발생되는 전이차가 동일하여 유리구 안쪽 용액의 전이와 유리구 바깥쪽 용액 사이의 전이차는 0이 됩니다. 그러나 유리구 바깥쪽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가 낮다면 바깥쪽 표면 경계면의 전이차가 더 작기 때문에 유리구 안쪽의 전이를 기준으로 바깥쪽 용액의 전이가 높게 측정됩니다. 반대로 바깥쪽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가 중성보다 높다면 유리의 바깥쪽 접합면 전이차가 높아 두 전극 사이에는 음의전압이 측정됩니다. 측정 대상 용액의 전이를 측정하기 위한 전극은 다음과 같이 포화 KCl 용액에 들어있는 PT 전극을 사용하는데, 이때 레퍼런스 전극의 KCl 용액이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으면서도 측정 대상 용액과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공성 방막을 사용합니다. 하이드로젠 프로브에 사용되는 유리구 두께가 매우 얇아야 하기 때문에 관리가 까다로워 트랜스듀서에서 설명한 ISFET를 사용하는 pH 센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광학적인 방법으로 센서를 구현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반사, 차단, 흡수 스펙트럼, 형광 반응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광학적 수질 센서로는 물속에 있는 입자의 농도를 측정하는 터비디티 센서를 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기 감지기, 꽃가루 감지기나 더스트 카운터와 동일합니다. 다만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하천 주변 토양에 따른 색, 발생되는 조류 등 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 파장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 광원과 백색 광원을 사용한 반사광의 차이를 구하여 평균적인 탁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정된 클로로필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질소나 인과 같은 영양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검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용해되어 있을 때의 흡수 스펙트럼 특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질소는 210나노미터 근처에서 높은 흡수율을 가지며 물속의 인은 대략 870나노미터 근처의 적외선 영역에서 피크를 보입니다. 다만 대기와는 달리 물속에는 매우 다양한 물질이 존재하므로 다른 물질들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특정 파장의 빛에 대한 흡수도만으로는 물질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온 램프와 같은 백색 광원과 광학계를 이용하여 간이 분광 분석기를 구성하거나 다수개의 파장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이용하여 다른 물질의 영향을 보정합니다. 물의 생물학적 퀄리티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물속에 녹아있는 토탈 오가닉 카본의 농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샘플된 시료를 실험실에서 분석하는데, 먼저 시료에 산을 주입하여 인오가닉 카본을 CO2로 바꾸어 미리 제거하고 남아있는 시료를 고온으로 태워 오가닉 카본이 연소되어 발생하는 CO2량을 측정하는 것과 같이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계측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수시간에서 수일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보다 간편한 실시간 TOC 센서를 형광 반응을 이용한 광학식 센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에 녹아있는 유기물 중에는 특정 파장대의 빛에 대하여 형광 반응을 보이는 발색단을 가지고 있는데, 검출하고자 하는 유기물의 형광 특성에 부합하는 자극 강원 파장과 광검출기 파장의 조합으로 형광 반응의 밝기를 측정하여 해당 유기물의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측정 대상 물질의 직접적인 반사 흡수 계수 또는 형광 반응은 매우 미약하여 고성능의 광원과 광검출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검출하고자 하는 물질과 반응하여 색이나 반사 계수가 변화하거나 형광 반응하는 염료나 에이전트 또는 펑셔널 매트리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BOD, COD 측정의 기반이 되는 물속의 용존 산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산소와 반응하는 루데니움 다이로 방막을 만들고 UV 광원을 조사하면 붉은색의 형광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산소 농도에 따라 형광 반응이 일어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이 시간차로부터 용존산소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광 반응은 물의 탁도, 다른 유기물의 영향, 산도, 온도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다수 서로 다른 수질 센서들을 동시에 사용하여 측정하고 보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